안녕하십니까. 2023-1673 김혜리입니다. 이번에는 2주차 총이치 기공학 실습 예비 인상 및 개인 트레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이치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을 보면 이제 이 할머니가 케이크 촛불을 불다가 틀니가 툭 빠지는 이런 영상인데, 이처럼 상하악 치아가 전부 또는 편악에서 자연치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즉 잔존치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일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물로 대치시킨 가철성 보철물의 일종으로 전부상이치, 완전틀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총이치 보철물이란 컴플리트 덴처, 풀 덴처, 컴플리트 덴처 등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 가철성이라는 부분의 고정성이 아닌 가철성으로 환자가 직접 꼈다가 잠이 들 때는 다시 빼고 생활하고, 이렇게 가철성 보철물의 일종인 총이치 보철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총이치 제작 과정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악한 구강 상태를 가진 무치약의 환자가 치료실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무치약 구강 상태의 환자들은 진단을 통해서 총이치 보철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X선 검사와 병력 검사, 그리고 인상체득을 하게 되는데, 처음 인상체득에서는 우리가 제조사로부터 만들어진 기성 트레이로 제작을 하게 되고, 이 기성 트레이는 그냥 대중소와 같은 그런 사이즈, 보편적으로 만들어진 기성 트레이로 예비 인상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예비 인생으로 틀니를 바로 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딱 맞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예비 인상을 가지고 기공실로 넘어가서 예비 모형을 만들게 되고, 예비 모형을 바탕으로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환자에게 맞춤형인 개인 트레이를 가지고 우리는 최종 인상을 뜨게 됩니다. 이렇게 최종 인상을 뜨기까지 예비 인상, 예비 모형, 개인 트레이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이 최종 인상을 얼마나 환자 잘 뜨느냐가 곧 총이치 보철물의 완성도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꼼꼼하게 지나쳐서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또 이러한 최종 인상을 체득을 했다면 다시 기공실로 넘어가서 마스터 모델인 작업 모형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 모형 위에 우리 환자의 구강 내에 이렇게 닿는 기초상이라는 부분, 틀니를 제작했을 때 닿는 그런 면을 기초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작하게 되고, 기초상 위에 우리가 틀니에는 치아도 심겨야 되기 때문에 기초상 위에 교합제라는 인공치 배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작하게 되고, 기초상과 교합제를 곧 교합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교합상을 다시 치료실로 넘어가서 앞골의 관계를 기록하고, 또 인공치아를 어떤 것을 쓸지, 크기나 색깔이나 형태나 성별까지 고려를 해서 인공치를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개후염 폐쇄의 부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구개후염 폐쇄란 무엇인지, 구개후염 폐쇄란 이제 상악 쪽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상악 최후방 부분 바이브레이싱 라인에 너치를 파게 돼서, 이런 너치는 우리가 너치를 파진 의치를 부착했을 때 진공음압 효과로 흡착력을 굉장히 높여주기 때문에 구개후염 폐쇄 부위 결정을 꼭 지나쳐서 다시 기공실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합 기록과 악골 관계 기록, 인공지 관련 그런 정보들을 수집한 후에 이런 모형을 만들었던 모형을 교합기에 부착하게 됩니다. 또 환자 구강내와 조건이 똑같게 교합기를 조절한 다음에 우리가 선택했던 인공치를 배열하게 됩니다. 인공치 또한 상악법이라는 인공치 배열 방법으로 상악전치부, 하악전치부, 상악고치부, 하악구치부로 배열하게 되는데 이제 중절치, 측절치, 견치, 소구치, 대구치 순으로 부착되는 게 아니라 하악에서만 유일하게 1대구치 먼저 배열이 됩니다. 이 이유는 하악 대구 1대구치의 크기가 크기도 하고 영향력이 있는 치아이기 때문에 교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먼저 배열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의치상을 조각하고 치은을 형성해준 다음에 이런 납의치, 왁스로 만든 의치를 환자 구강내에 시적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납의치와 세컨더리 파트, 수지의치가 분리되는 기준이고 이 납의치를 환자 구강내에 장착을 해서 잘 맞는지 최종 점검과 오차를 발견하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이런 과정을 지나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컨더리 파트 수지 의치 과정으로 넘어가서 의치상 최종 조각, 매몰, 수지 중합, 매몰체 제거, 중합 연마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완성된 의치를 환자가 장착을 하게 되고 이제 구강내 조정도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의치를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예를 들면 밤에는 무조건 빼서 세척 용액에 담궈둔다거나 이런 등등의 교육을 지나쳐서 경과를 관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서 잠깐 말했듯이 납의치 프라이머리 과정 그리고 수지의치 세컨더리 과정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나뉘어지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무치약 환자들의 구강에 이제 이렇게 이 사진처럼 치아가 심긴 모철물을 제작해주는 것인 만큼 굉장히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지의치로 넘어가서 제작을 하게 된다면 오차를 발생했을 때 이것을 굉장히 보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보완하려는 이런 방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왁스로 만든 납의치를 제작을 하고 구강내 시적해서 오류 최소화한 다음에 최종 점검하고 그 다음에 수지의치로 넘어가서 환자의 내원을 줄여줘서 조금 불편함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기공사들 입장에서도 조금 업무의 효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 납의치와 수지의치 제작 과정이고 예비 모형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납의치 과정, 이제 기성 트레이로 예비 인상을 뜨게 됩니다. 이 예비 인상에 매몰제를 부어서 예비 모형을 만들게 되고 이 예비 모형을 바탕으로 기공실에서는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런 개인 트레이를 바탕으로 치료실에서는 더욱더 정밀하고 세밀한 인상 체득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이러한 최종 인상을 체득했다면 기공실에서 이 최종 인상 바탕으로 작업 모형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 모형에 기초상이라고 하는 베이스 플레이트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인공치가 심길 교합제를 제작하고 이 기초상과 교합제, 교합상을 교합기에 장착해서 환자의 교합 기록과 인공치 선택 등의 그런 기록을 참고해서 인공치 배열을 하는데 이때 상악법이라는 배열 방법으로 상악전치부, 하악전치부, 상악곡치부, 하악구치부
근데 하악은 제1대굿이 먼저 배열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제 치은을 형성하고 으치산을 조각을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으치를 만들어서 환자의 심미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지나치게 됩니다. 또 이런 나비치 제작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구강 내에 최종 시적을 해서 어떤 오류가 있는지, 모든 면이 잘 맞는지, 정중선은 어떤지, 이 교합이 잘 맞는지를 점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모든 오류를 점검하고 완료가 최종 점검이 끝났다면 수지으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수지으치 과정에서 일단 우리가 만든 이런 모형이 왁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왁스를 아크릴, 수지, 레진으로 바꿔주는 그런 방법을 과정으로 묘사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 메모를 하게 되는데, 이때 메모를 할 때에도 플라스크 메몰 할 때에도 3차로 메모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단 플라스크에 석고를 넣고 그냥 눌러서 정리를 하고, 조금 튀어나온 부분은 좀 손으로 정리한 다음에 2차 매물, 이 치아 면까지 하고 교환면을 살짝 손으로 닦아주는 그런 과정, 그리고 상부까지 매몰, 이렇게 3차 매몰을 하게 되고, 몰드 형성법을 지나서 이제 말랑말랑한 인절미 같은 레진을 전입하게 됩니다. 전입을 하고 이제 이것을 물에 끓이는 중압과 운송 과정을 거치고 함을 분리하고 교합기에 다시 재부착을 하게 됩니다. 다시 교합기에 재부착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레진을 끓이고 높은 온도에서 끓이고 중압 운송하는 과정 중에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만약에 오차가 있다면 이를 선택 삭제합니다. 이 과정을 지나 으치에서 모형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 이유는 우리가 정말 딱 맞게 설계하고 이 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형을 부셔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환자한테 전달할 때는 으치만 전달이 되고요. 이렇게 모형 제거한 후에 다듬질과 연마, 광택을 내고 이는 용액에 담궈져서 환자에게 전달됩니다. 자, 구강 내 검사입니다. 이처럼 잔존치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열악한 구강 상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틀니가 잘 부착될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실제로 틀니를 이런 구강에 무치약 구강 상태에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이쪽에 치조골과 잇몸이 이 틀니 압력을 넓게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또 이런 우리 구강 내 타액이 우리 잇몸과 이 부착하는 틀니 사이의 얇은 타액층을 만들어서 우리 으치 고정력을 더욱 높여주고, 또 조금 더 신기한 건 이 타액이 끈끈할수록 더 고정이 잘 됩니다. 또 따라서 또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고 예비 인상 뜨게 됩니다. 이렇게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정말 획일화된 그런 기성 트레이를 바탕으로 이렇게 인상제를 주입해서 인상을 뜨게 되고, 이렇게 인상은 모형 제작을 위해 예비 모형 제작을 위해서 구강 내 치아나 조직의 상태를 음형으로 체득하는 과정이다. 정적인 상태를 최적한 인상이다. 그러니까 예비 인상이다. 모형을 제작하기 위한 인상이다. 또 이런 기성 트레이는 인상제를 담아서
구강 내의 인상체득 부위로 옮겨주고 인상제가 경화될 때까지 유지시켜서 경화 후 구강 밖으로 제거하는데 이용되는 용기를 말한다. 이게 인상제인데요. 주로 인상제 종류는 알지네이트, 임프레션 컴파운드 인상제를 쓰고, 이 알지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옛날에 떠봤는데 친수성 재료이기 때문에 물과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이액 현상과 좀 팽윤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포를 하고 빠르게 인상을 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아래에 나오는 것 같이 알지네이트 인상제는 비가역성 수성 콜로이드 인상제로 조작이 간편하고 유동성이 좋고 탄성이 있어서 정밀한 인상 체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약간 껌처럼 생긴 이 알지네이트 인상제를 이용한 예비 인상이고, 하지만 이액 현상과 팽윤 현상으로 인한 체적 변화가 초래되기 때문에 인상 체적 후 즉시 예비 모형제를 주입을 해야 된다.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모형제를 주입을 해서 모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비 인상에 대한 모형 제작은 예비 인상을 뜬 것에 모형제를 주입해서 모형을 제작하게 되고, 또 이렇게 트리머로 이 중간 것들 잘 보완하게 됩니다. 다음 개인 트레이, 개인용 트레이, 인디비주얼 트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용 트레이는 연구 모형상에서 환자 개인에게 맞도록 제작한 트레이로서 맞춤 트레이라고도 한다. 개인용 트레이를 이용하면 환자의 구강 조직 상태에 대해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최종 인상을 체득할 수 있고, 최종 기능 인상에 경석고 주입해서 작업 모형을 제작할 수 있다. 개인용 트레이를 제작을 한 모습인데, 이러한 개인용 트레이를 제작하는 이유는 아래쪽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기성 트레이로만 인상을 떠서 그를 바탕으로 모형을 만들고 제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환자 구강 내에 적합성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과정을 거쳐서 예비 인상을 토대로 예비 모형 만들고, 예비 모형 토대로 개인용 트레이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용 트레이는 그 환자에게 맞춤형인 그런 트레이이기 때문에 환자의 구강 내를 더욱더 정밀하게 인상을 체득할 수 있고, 이러한 최종 인상 체득으로 개인 트레이 인상 체득으로 보다 더 정밀하고 환자에게 더욱더 정확한 최종 부철물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최종 인상에 경석고 주입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작업 모형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개인용 트레이입니다. 이쪽이 바깥쪽에 있는 것이 상악 트레이,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것이 하악 트레이입니다. 요구 조건을 보자면 인상제와 대조되는 색으로 만들 것, 그리고 손잡이의 형태, 의치상 외형성보다 2~3mm 짧게, 인상제 공간 허용을 위한 스페이서, 인상제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유지 장치 부여, 제작법이 간단하고 경제적일 것, 그리고 위생적일 것. 인상제와 대조되는 색을 사용해서 조금 분간이 쉽도록 해야 되고, 또 손잡이의 형태로 아무래도 손잡이는 상악은 45도, 하악은 90도로 제작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조금 입술의 운동이나 그런 부분에 방해되지 않도록 형태를 잡아줌으로써 정확하고 조금 편하게 인상을 뜰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치상 외형선보다 2~3mm 짧게 형성을 해야 되고, 인상제 공간을 위한 스페이서는 우리가 개인용 트레이 만들 때 예비 모형에 3가지 선을 그리게 되는데, 그때 스페이서 라인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공간을 허용하기 위한 스페이서고 왁스로 채우게 되는데, 이런 왁스로 스페이서 외형선까지 제작을 하면서 인상제의 공간을 허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인용 트레이 제작 과정입니다. 이처럼 사진과 같이 3가지의 선을 볼 수 있는데, 아래쪽에 밑에 있는 선은 가장 깊은 곳의 라인을 그린 것입니다. 뒤쪽 부분도 똑같이 가장 깊은 선의 라인을 그리고 그 위에 2~3mm 위에 중간선은 트레이 외형선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2~3mm 위는 스페이서의 외형선으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스페이서 외형선까지 제작을 해서 이는 곧 인상제가 들어갈 공간을 부여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중간은 우리가 자가중압 레진을 사용해서 그 왁스 위에 도포를 하는데, 이 선에 맞춰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첫 번째로 스페이서 외형선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견치부와 구치부에 티슈 스탑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약 5mm 직경의 티슈 스탑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설명에 따르자면 구강 내에 트레이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고 인상제가 균일하게 들어갈 공간을 유지해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개인 트레이를 제작을 해서 만약에 티슈 스탑이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개인 트레이에 인상제를 넣어서 제 인상을 뜨기 위해 이렇게 구강 내에 넣어서 누를 것입니다. 근데 정지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마냥 매끈매끈하게 눌려지게 된다면 어느 쪽은 두껍고 어느 쪽은 굉장히 얇게 인상이 떠질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고 동일하게 인상제가 분포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균일한 인상을 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mm 정도의 직경을 티슈 스탑을 뚫게 되면 이 이후에 덮을 자가중압 레진을 통해서 조금 튀어나오도록 제작이 되겠죠. 이것은 다시 구강 내에 정지부를 만들어주는 역할로 인상을 균일하게 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영상을 통한 상하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 이제 이렇게 예비 모형을 바탕으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쪽 제 마우스 커서를 보시면 이쪽이 아마 가장 깊은 곳일 것입니다. 그래서 연필로 가장 깊은 곳에 라인을 뜨고 이보다 2~3mm 위에 중간 트레이 외형선, 트레이가 만들어지는 그런 외형선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2~3mm 위에는 스페이서 외형선을 그리게 되고, 이 스페이서 외형선은 인상제에 공간 부여를 주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들어가는 거고, 스페이서 외형선에 맞춰서 얇은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덮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연필로 3가지의 선을 그리고 나면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통해서 가스터치로 살살 열을 주게 됩니다. 이때
이런 예비 모형에 잘 꼼꼼하게 잘 부착을 하게 되고, 계속 탈착이 되거나 붙지 않는다면 석고에도 살짝 열을 줘서 석고에 왁스가 잘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되고, 레스를 가지고 이 작업 모형에 그렸던 선 중에 스페이서 외형선을 따라서 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페이서 외형선에 맞춰진 왁스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되고, 이때 다 이제 자르고 나면 이제 견치부랑 굳치부에 직경 5mm 정도의 티슈 스탑을 제작을 하게 되고, 이런 티슈 스탑은 나중에 레진이 들어가서 정지부의 역할로, 우리가 인상제를 넣고 구강에 넣어서 인상을 체득할 때 무작정 인상제가 무작정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닌 정지가 될 수 있도록, 이 정지가 돼서 나머지 부분도 동일하게 인상제가 분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티슈 스탑까지 형성을 했다면 이제 레진 도포제를 발라줘서 레진이 잘 떨어질 수 있게 해야 되죠. 이런 레진은 왁스에 도포하는 것이 아니라 티슈 스탑 부분에 도포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살살 발라줍니다. 그 이후 자가중압 레진 통해서 레진을 덮기 전에 잘 말려준 다음에 레진을 덮게 되고, 이제 자가중압 레진은 분말과 액체를 통해서 반죽을 한 다음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작을 해서 조금 굳지 않도록, 굳기 전에 빨리 제작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지금은 상악인데 상악에 레진을 도포해서 트레이 외형상까지 도포될 수 있도록 제작한 후에 우리는 핸들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인상을 뜨는 사람을 위한 핸들로 상악의 경우에는 45도 각도로 제작을 하고, 하악의 경우는 90도로 제작을 하게 되는데, 하악의 경우는 굳치부 쪽에 보조 핸들을 만들어 줍니다. 보조 핸들을 하악에 넣었을 때 눌러줄 수 있는 보조 핸들을 만들어서 뒤쪽 부분도 잘 인상을 뜰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악의 경우에는 왜 90도로 만들고 상악은 왜 45도로 만드냐는 것은, 하악의 경우는 아랫 입술의 운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 상악의 경우에도 이런 주변 조직과 근육의 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제작을 합니다. 이 이후에 레진이 굳게 되면 왁스를 제거하고 트리밍 과정을 거쳐서 개인 트레이가 제작됩니다. 앞서 말했듯 개인용 트레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하악 개인용 트레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상악 개인 트레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용 트레이는 그 환자만을 위한, 그 환자의 맞춤형인 개인 트레이입니다. 그래서 구강 조직 상태에 정밀하고 정확하게 인상을 뜰 수 있도록 최종 인상 체득하고, 이 최종 인상에 경석고를 주입해서 작업 모형 만들어서 이를 토대로 총이체 보철물이 제작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똑같은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고, 복습하는 겸 인상제와 대조되는 색, 그리고 손잡이의 형태, 상악과 하악의 손잡이의 형태는 다르고, 하악의 경우에는 이쪽 보조 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상악 똑같이 총 3개의 라인 그리게 되고, 중간선은 트레이 외형선, 그리고 가장 위에 선은 스페이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가 제작될 스페이서 외형선, 이렇게 3가지 라인을 그리게 됩니다.
똑같이 견치부, 구치부에 직경 5mm 정도의 티슈 스탑 설계를 해주고요. 하악 개인 트레이 제작하죠. 그래서 하악은 똑같이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다른 법은 보조 핸들 그리고 손잡이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 핸들 같은 경우에는 안쪽 구치부의 인상을 제대로 뜨기 위해서 인상을 뜨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압력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그 핸들 같은 경우에는 90도로 만들어서 아랫 입술의 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개인 트레이를 왜 제작하는가? 개인 트레이는 왜 제작할까요? 우선 총이치 보철물이란 무치약 상태의 환자에게 총이치, 컴플레이트 덴처를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무치약 환자의 구강 상태의 인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조사로부터 만들어진 기성 트레이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성 트레이로 예비 모형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예비 모형으로 환자에게 1:1 맞춤형처럼 그 환자에게만 쓸 수 있는 개인용 트레이를 제작해서 보다 더 정밀하게 최종 인상 체득하고, 이 최종 인상으로 작업 모형을 만들어서 이를 바탕으로 보철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 트레이를 통해서 최종 인상을 떠서 만든 보철물은 아무래도 환자에게 적합성을 높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이유입니다. 또 개인 트레이 제작 시 외형선 요구 조건. 개인 트레이 제작 시는 아래 사진처럼 세 가지의 외형선을 그리게 됩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선은 가장 깊은 라인, 그리고 그 위에 트레이 라인, 그리고 그 위에 스페이서 라인을 줘서 트레이 내에 공간을, 인상제가 부여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스페이서 라인을 꼭 지켜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티슈 스탑 형성 시 고려사항은 어떤 것일까요? 이 아래 사진처럼 티슈 스탑 형성할 때에는 저번 차시에 제가 직접 제작을 해봤을 때는 생각보다 이 티슈 스탑의 크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위치 또한 중요하다. 견치부와 구치부에 제작을 해야 되는데 견치부는 잘 제작했는데 구치부가 견치부에 좀 가깝게 제작이 됐을 경우에는 뒤쪽 부분은 아무래도 인상이 제대로 안 떠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위에 제작을 하고 너무 작지 않은 크기로 5mm 정도의 크기로 티슈 스탑을 형성을 해서 나중에 레진이 잘 그쪽 티슈 스탑 안쪽까지 퍼질 수 있도록, 그래서 티슈 스탑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각 무치약 기능 인상체가 개인 트레이로 나왔고, 이제 이런 모델을 바탕으로 변연에 왁스를 깔아주고 이 위에 경석고를 메모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저번과 같이 총이치 보철물에 있어서 나비치와 세컨파트 수지 이치에 대해서 알고 난 후에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왜 개인 트레이를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그런 의문점을 풀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개인 트레이를 제작할 때에도 이렇게
상하악이 다르게 제작이 되고 이런 티슈 스탑까지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더 환자의 구강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지 머릿속으로 좀 떠올리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차차 총이츠 보철물의 과정들을 밟아 나갈 것인데 이러한 의문점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깊게 어떻게 하면 잘 제작될지 이런 부분 왜 필요할지 생각하는 그런 학습 태도로 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